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정부로부터 제주 지역 신천지 교인 명단을 넘겨받아 전수조사에 나섰는데요. 의심 증상이 있는 36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12명이 연락되지 않고 조사도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쉴 새 없이 전화를 거는 공무원들로 재난상황실이 분주합니다. 정부에서 넘겨받은 명단을 바탕으로 신천지 교인들의 건강 상태를 하루 2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증상 이런 이상 유무가 있는지 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몸에 불편한 곳은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제주도가 확보한 제주 지역 신천지 교인 명단은 600여 명. 의심 증상이 있는 신도 36명도 확인했는데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교인은 모두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2주 동안 감시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된 4명 등 12명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명단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가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는 없어 소재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그쪽을 통해서 다른 또 연락 방법을 또 강구하고 그게 그렇게 함에도 이제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경찰이 협조를 얻어서 확진자가 아니면 항공권이나 카드 사용 기록 등 개인정보 조회는 불가능해 중국이나 대구 지역을 방문했는지 확인도 진술에 의존해야 합니다. 대면 조사는 교인 신변 노출 문제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불명확해 정부가 지자체로 명단을 주지 못한 500여 명 가운데 제주 지역 신도가 얼마나 포함돼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사를 가는 경우들도 있고 소속은 같은 교회인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이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도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체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같이. 제주도는 어제 신천지 교회 측이 정부에 제출한 추가 신도 명단 6만 명도 조만간 제주 거주자를 파악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코로나19 검체 채취 기관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기존 선별진료소 7곳에서 이루어지던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보건소 6곳 등 13곳으로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인력도 2개 조 6명에서 예비 인력 4명을 추가 투입해 하루 100건의 검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금까지 실시된 검사는 610건인데 신천지 신도에 대한 전수조사로 검사 건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대학의 개강을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들어오면서 제주도가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 잠복기 동안 격리하고 있는데요.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유학생들이 개강 직전으로 입국을 미루고 있어서 시설 부족이 우려됩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중국인 유학생이 제주공항을 통해 들어옵니다. 제주도와 대학 측이 별도의 수송 차량에 태워 임시 생활시설로 이송합니다. 코로나는 중국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거 우리 한국에 가서 유학으로 가는데 감사하는 느낌이 있어요. 각 대학의 개강을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속속 들어오면서 제주도는 190여 개 객실의 호텔 한 곳을 빌려 유학생들의 임시 거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없더라도 일단 잠복기인 14일 동안 임시 생활시설에서 1인 1실로 생활하게 됩니다. 체크하고 해서 안내지하고 그거 해서 이제 입실에서 문 닫습니다. 식사 시간 되면 식사는 이제 입구에다 갖다 놓으면 놓고 한번 해주면 혼자 알아서 이제 먹고 밖에 있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 본국에 간 도내 4개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은 560여 명. 이 가운데 절반이 채 안 되는 250여 명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입국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학생들이 입국을 개강 직전으로 미루고 있어 일시에 몰릴 경우 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 3월 1일부터 대거 입국 예정인데요. 벌써 어젯밤 사이에 한 8, 9명 정도가 그래서 16일 전으로 좀 늦추는 걸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중순 이후부터 학생들이 더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기숙사 일부를 중국 유학생 생활시설로 사용하던 제주대도 개강을 앞두고 유학생을 기숙사에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자 도내 대학들은 다른 지역 학생들의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정부가 우체국과 농협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 지역 우체국에서는 오늘부터 마스크 판매가 시작됩니다. 제주지방우정청은 오늘 오후 5시부터 읍면 지역 우체국 20군데에서 마스크를 1인당 5개씩 4,000원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농협과 제주도 약사회도 중앙회와 판매 일정을 협의하고 있지만 빨라야 다음 주부터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코로나19의 선거 분위기는 좀 채 살아나지 못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주 지역 3개 선거구 후보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돌입한 가운데 미래통합당도 다음 주부터 경선을 시작합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제주시을 선거구 경선에서 현역인 오영훈 의원이 부승찬 예비후보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낙점됐습니다. 이로써 제주시 갑의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서귀포시의 위성권 의원과 함께 도내 3개 선거구의 민주당 후보가 모두 결정됐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제주 지역 공약과 선거 전략을 마련하고 선거대책기구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공천의 희생양이 된 박희수, 문윤택 예비후보의 반발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비후보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전략 공천 지역으로 묶이면서 이분들에 대한 좀 당 차원의 좀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이분들과 함께 선거를 아름답게 좀. 미래통합당도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추가 면접을 이번 주에 마무리하고 단수 추천 지역과 경선 지역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예비후보 10명에 대한 면접 심사도 지난주에 끝나 다음 주면 경선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천 일정이 다소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첫째 주와 둘째 주 사이에 후보가 확정이 되면 원희룡 지사와 같이 저희들 총선 준비를 같이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근 합당을 마친 민생당과 정의당, 민중당에서는 예비후보 1명씩만 등록해 제주 지역 선거구의 대진표는 이르면 다음 주말쯤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번지면서 유권자를 만나거나 기자회견을 열기도 어려운 상황. 각 정당과 후보들은 선거운동 전략을 짜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에 제2공항 설계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업무 보고에서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착수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국토부가 도의회에 도민 수렴 의견 절차는 빼놓고 일방적 추진 계획만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명백한 거짓 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소개하는 나는 예비 후보다 순서입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를 김항섭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예비 후보 위성곤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나서 세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세상이 너무나 불평등하고 그 세상이 너무나 차별적이고 억압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정치를 하게 됐고 그런 정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이어야 되고 약자들에게 희망이어야 되고 국민들에게 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그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가 그 다음에 세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위성권의 경쟁력은 소통입니다. 저는 듣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 듣기 위해서 시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성산에서 대전까지 100개의 마을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고 1000개의 민원을 받아서 다수의 민원을 해결해 왔습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듣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농민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감귤, 양파, 마늘 가격이 폭락으로 인해서 지금도 농민들은 시름에 쌓여 있는데요.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가격들이 안정적으로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안법을 개정해서 농민들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겠고요. 그 내용에는 출하 조절이라든가 의무자 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서귀포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배출가스 저감 사업 차원에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있는데요. 폐차를 하면 300만 원의 지원금을, 매연 저감 장치를 설치하면 90%를 보조하다 보니 경유 차주들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충북 이채연 기자입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지원금 창구가 개설된 청주시청 별관. 신청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대기표까지 등장했습니다. 491번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 아직도 저 뒤에까지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이제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폐차시키고 어디에서 싼 차라도 하나 준비해볼까 하고 지금. 신청자들이 몰리자 접수 창구 인원을 2배 늘렸지만 역부족입니다. 저감 장치 그 접수를 하러 왔어요.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줄을 서 계시는 것을 보고 저 역시도 놀랐습니다. 접수 이틀 만에 올해 확정된 지원 물량 1,700대를 훌쩍 넘긴 2,500여 대가 몰렸습니다. 70대를 지원하는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사업은 하루 만에 700대를 넘었습니다. 선정만 되면 폐차 대가로 300만 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90%의 보조금으로 매연 저감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보니 경쟁이 치열합니다. 조기 폐차의 경우에는 노후된 순서대로 지원해드릴 예정이고 매연 저감 장치의 경우에는 최신식으로 지원해드릴 예정이며 문제는 매연 저감 장치입니다. 청주시에 설비를 공급하는 생산업체가 수도권에 단 4곳뿐이어서 필요한 물량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서울, 경기도 그 지역도 물건이 지금 딸리니까 이 지방으로 물건을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죠. 청주시는 추경 예산을 확보해 지원 물량을 5,000대까지 늘릴 계획이지만 5등급 노후 경유차 3만여 대가 여전히 운행 중이어서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오늘 출근길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10에서 30mm로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여기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고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평년과는 비슷하겠는데요. 당분간 큰 추위 없이 예년 이맘때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낮 최고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남부가 8도를 가리키고 있고 동부가 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13도로 예상되고요. 서부가 12도, 남부와 동부가 11도로 전망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엔 비가 오겠고 현재 기온은 11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대부분 해상엔 바람이 강하겠고 물결이 최대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엔 대체로 구름 많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내려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주대병원은 다음 달 2일부터 병원 3층에 호흡기 환자 전용 병동을 꾸리기로 했고, 한라병원은 현재 운영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호흡기 환자 전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환자와 나머지 환자들을 서로 분리해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정부가 지정한 것으로 방문객들은 모두 병원에 들어오기 전에 코로나19 의심 증상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로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 인원은 11,350명입니다. 지난해 11월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12명의 인명피해를 낸 대성호의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인양한 대성호의 선미 부분을 정밀 감식했지만 심하게 불에 타 화재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지난해 11월 마라도 인근에서 침몰해 4명의 인명피해를 낸 창진호는 파도에 전복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안전관리 책임자인 선장이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